다음으로 21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한번 또 올려봅시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 어떻게 됩니까? 반기, 반유, 혼, 분, 쉐어. 그쵸. 그래서 얘가 뭡니까? 반발 기동형. 얘가 뭐예요? 반발 유도형. 얘가 콘덴서 기동형. 얘가 분산 기동형. 얘가 쉐이딩 코일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셔야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22번째. 변압기의 1차 측 전압이 6600, 2차 측이 220V일 때 변압기의 권수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1차, 2차에 대한 전압이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막바로 이 권수비는요, V2분의 V1에서 계산을 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20분의 6600 하면은 끝났다, 그지요? 30, 끝. 다음으로 23번째 문제입니다. 브롤츠 계전기의 설치 장소로 적합한 곳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죠. 답은 뭐예요? 1번이죠.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맞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히 하나만 좀 언급 드리자면, 여기에 변압기, 주탱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안쪽에는 이렇게 변압기 본체가 있을 거예요. 얘를 간단하게 변압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본체. 그리고 실상 이 안에는 절연유가 가득 차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실제 이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콘서베이터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얘가 보조 탱크, 다르게 콘서베이터. 그리고 여기도 일정량의 절연유를 채워 놓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때 브롤츠 계전기는 어디에 설치를 해요? 여기요. 그래서 간단히 하나만 더 언급드리자면 실제 이 브롤츠 계전기가 무엇을 측정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수소를 감지합니다. 그 다음에 유속도 감지를 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열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절연유가 뜨거워지면서 유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유증기의 성분이 대체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브롤츠 계전기가 여기에 있음으로써 이 수소를 감지하게 되고요. 이게 감지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차단시키는 동작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유속 같은 경우에는 유체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주탱크 하단에 노후가 되어서 뭐 금이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채워져 있던 절연유가 이렇게 흘러나오겠다. 그죠? 절연유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당연히 여기 콘서베이트에 채워져 있던 절연유도 아래쪽으로 흘러가겠죠. 이 흐름이 지속되면은 이 브롤츠 계전기가 감지를 할 겁니다. 여기 어딘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죠? 그래서 브롤츠 계전기가 뭐 얘들을 감지하더라.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볼게요. 절연유의 열화. 정확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열화 방지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로 들고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메인 방지체 콘서베이터 챙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해안가와 같은 지역에서는요, 흡습 호흡기를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걔가 뭐다? 브리더. 다르게 흡습 호흡기. 쉽게 말하면 물 먹는 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콘서베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습니다. 물론 밀폐형을 쓴다면 외부 이물질이 좀 더 적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그냥 밀폐만 하고 끝을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밀폐형을 쓸 때에는 실제 여기
빈 공간에 이 반응성이 적은 물질로 충전을 해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반응성이 적은 물질은 뭐냐? 바로 질소예요. 그래서 질소를 넣고 밀폐를 시킵니다. 이를 질소 봉입이라 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시험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보통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해외여행 갈 거예요. 저기 브라질로 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숙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브라질 콘도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열화 방지체 가면 브라질 콘도,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24번째 문제입니다. 1차 전압이 13200V, 2차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에 1차에 있다가 6000V의 전압을 가면 2차 전압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항상 1차와 2차에 대한 어떤 관계성 혹은 어떤 값이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느냐? 권수비요. 권수비. 물론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쓰면은 지금 싹다 보면 1차, 2차에 대한 전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요거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볼게요. 제일 처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이 변압기의 실적인 권수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220분의 1차 13200. 그러면 이때 권수비는 60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1차에 13200을 넣은 게 아니라 6000을 넣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에 대해서 권수비만큼 2차 전압이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권수비 관계를 씁니다. 결국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2차 전압 V2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수비분의 V1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넣고 있는 1차 값은 600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권수비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00V. 끝. 2번 되겠죠. 다음으로 25번째 문제입니다. 동기기에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안 물었습니다. 지금 보면 파권, 이층권, 분포권, 단층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빠르게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권선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 폐, 이요. 맞습니까? 나는 폐이가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고폐이 아닙니까? 그럼 이때 고가 뭐죠? 고상권. 폐가 폐로권. 이는 이층권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세 개를 쓰면서 좀 더 하위 개념으로 나갔을 때 나오는 게 파권과 중권이 되죠. 물론 다시 하위 개념으로 가면요. 전절권, 단절권, 분포권, 집중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실제 동기기에서는 전절권을 쓰지 않습니다. 맞나요? 요거는 관도 문제로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기에 전절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권 쓸 수 있습니다. 이층권 쓸 수 있어요. 분포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단층권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단층권이 되는데 실제 요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개념 여기서 좀 더 쪼개서 해석을 하면 실제 고상권의 비교 대상은요 환상권이고요, 폐로권의 비교 대상은요 계로권, 그 다음에 2층권의 비교 대상은 뭡니까? 바로 단층권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고페이만 들고 갑니다. 왜? 환상권, 계로권, 단층권은 지금 안 쓰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 딱 봤을 때 조금은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태까지 동기계 전기자 공섭이 아닌 것 하면은 전절권 요거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느낌 다르게 단층권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당할 수 있겠지만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익히 고페이에다가 파권, 중권 그리고 단절권, 분포권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 상황에 있다? 그럼 요 놈이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6번. 삼상사극 유도 전동기를 전원 주파수 60Hz, 슬립 3%로 운전하는 경우에 회전자 주파수는 몇 Hz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운전하는 경우에 회전자 주파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F2S는 S 곱하기 F요.
이게 뭐예요? 운전 시 회전자 주파수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주파수 나와 있습니다. 60으로. 그쵸? 그 다음에 슬립도 나와 있어요. 3%. 그럼 여기다가 0.03 곱해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1.8Hz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7번.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단락비 언급이 있으니까 단락비 관계식 한번 돌려봅시다. 첫 번째,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그 다음에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배. 지금 우리 뭘 구해야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 요거요. 그럼 끝났네요. 퍼센트 임피던스 기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단락비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1.2분의 100.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대략 83%가 나오더라.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8번째. 다음 중 전력 지호용 반도체 소자가 아닌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GTO, 다이악 LED. 자, 그 다음에 IGBT. 자, 일단 LED. 요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발광 다이오드. 그렇죠. 우리 집 등, 요새 전구가 다 LED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끝났네요. 얘는 그냥 빛을 방출한다. 전력 채우용이 아니라, 빛을 발한 용도로 쓴다. 답 바로 3번이죠.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맛있게 꿀떡 삼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번째 문제. 동기 속도가 1800rpm, 주파수가 60Hz인 동기 발전기의 극수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동기 속도 관계식 한번 보고 가실게요. P분의 120F. 그럼 끝났다 기지요. 극수는 동기 속도분의 120F 계산 때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120 곱하기 주파수 60에다가 동기 속도 1800. 그러면 4 나온다. 그죠? 답은 2번. 다음으로 30번입니다. 변압기 내부의 절연유가 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질소봉이 브리더. 어라? 우리 앞에 문제에서 열화 방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브라질 콘도 했다. 그죠? 브리더, 콘서베이터, 질소봉이. 그럼 답은 방열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열화되지 않도록 쓴다기보다는 이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좀 달라요.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삼상교류회로에서 2차 측의 전압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결선을 고르면 하고 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승합용으로 쓰는 결선을 고르면 이거랑 같다 기지요. 그럼 일단 답을 바로 체크하면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어쨌든 전압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자, 델타 결선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이 같더라. 자, Y 결선은 선간 전압이 상 전압의 루트 3배더라. 그쵸? 그러면 적어보세요. 우리가 물론 뭐 자세히 조금 해석한다 라고 치면은 첫 번째 Y 델타 결선. 일단 그림부터 좀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 델타 결선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차 측에서 VL이라는 성간접이 걸립니다. 그리고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간의 권수비는 1이라고 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1차가 Y결선이기 때문에 이 성간전압을 우선적으로 상전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걸리는 상전압은 자, 얘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1 VL. 권수비가 1이라면 2차 측 상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루트 3분의 1 VL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성간전압이 상전압이랑 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똑같이 루트 3분의 1 V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Y 델타 결선은요, 전압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다운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강압용 결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Y 결선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다가 Y 결선만 따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권수비는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 1차 측의 상잡이 2차 측의 상전압으로 바로 넘어올 겁니다. 루트 3분의 1 VL이라고요. 그럼 이 상전압이 2차 성간으로 빠져나갈 때는 다시 루트 3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루트 3배가 되면 VL 그대로 가겠죠. 즉 Y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전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델타 결선도 어떨까요? 얘도 실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선과 상에 대해서 전압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선에서 상으로 빠지든 상에서 선으로 나가든 전압은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답은 끝났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는 간단히 이렇게 들어갑시다. 우리가 앞서 Y 델타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볼게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간다. 얘가 1차고 얘가 2차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차 측에서 루트 3분의 1 VA라는 전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상에는 이 점이 그대로 걸리겠죠. 권수의 1이라고 계속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 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전압이 선간 전압으로 빠질 때 루트 3배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아, 델타 Y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증가하는 개념이구나. 그래서 얘가 바로 승합용 결선이 됩니다. 우선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봤는데 솔직히 시험장 가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일단 싹 치우고 여기 있는 델타를요, 얘가 좀 옥려진 모여있는 형태니까 꽃봉오리더라.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뭔가 펼쳐진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꽃이 핀 기준이더라. 자, 그거 보세요. 우리가 꽃이 피려면 지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쉽게 꽃봉오리일 때보다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꽃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항상 얘는 에너지가 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그에 따라서 전이가 다르게 전압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만났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델타 Y 결선이 있네. 아, 꽃봉오리에서 꽃이 되었네. 전압이 커졌겠구나.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Y 델타 결선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한데 Y 델타 결선이 있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꽃이 펴져 있다가 꽃 봉오리로 졌네? 꽃이 졌네? 꽃이 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떨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얘는 전압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얘는 뭐다? 강압용 결선. 그럼 얘는 뭐다? 다시 승합용 결선. 그래서 꽃과 꽃 봉오리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들 쉽게 들고 갈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외로 괜찮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32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맛있게 드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자, 뭘 물었습니까? 전기자의 구성. 그러면 딱 느낌적으로 전기자 되어 있는 3번이 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간단히 체크를 하자면 실제 이 전기자의 구성은요, 당연히 전기자를 구성하는 권선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 권선은 우리가 허공에다가 감을 수는 없죠. 그래서 뼈대, 즉 철심이 필요합니다. 얘가 전기자 철심이죠. 그리고 실제 옛날 예적에는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계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계좌를 구성하는 계좌 권선이 있을 거고, 이 권선은 우리가 허공에다가 감을 수는 없기 때문에 뼈대, 뭐가 필요하다? 철심이 필요하다. 얘 계좌 철심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봤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33번. 단상 전파 종료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평균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물었습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종료회로 기준으로 단상부터 쓰면은 단상 반파 종료회로와 단상 전파 종료회로가 있습니다.
물론 단상이 있다면 삼상도 있어야겠죠. 삼상 반파 종류 회로와 삼상 전파 종류 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교류 실효값을 2라고 한다면 이때 직류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직류전압. 자, 얘를 ED라고 놓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단상 반파 입장에서는 0.45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단상 전파는요? 0.92요. 그 다음에 삼상 반파는요? 1.172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요? 1.351. 자, 일단 보면 제가 얘만 좀 다른 표시를 했습니다. 자, 실제 기준이 조금 달라요. 여기 있는 이는요, 교류 상전압 기준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선간전압이야. 그래서 참고로 안내를 드리자면 실제 삼상 전파 종류로는 Y결성 꼬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상전압 기준으로 바꾼다면 루트 3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1.35와 루트 3을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342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삼상 전파가 나온다. 대개 선간 전압으로 주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35더라 이렇게 들고 갈 겁니다. 근데 진짜 멋스러울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있죠. 아니 단상 반파와 전파를 보면 얘가 2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얘는 왜 성립을 안 할까? 근데 실제 이렇게 보면은 성립을 하죠. 1.17 곱하기 2 해보십시오. 2.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둘 간에 2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기준이 달라서더라. 이런 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얘는 선간전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단상 전파 기준의 공식을 골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끝났죠? 답은 3번. 다음으로 34번. 도체의 1A의 전류를 1분간 흘릴 때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면 전류 나와 있겠다, 시간 나와 있겠다, 전기량 다르게 전하량을 물었겠다. 그러면 이에 대한 관계식 요걸 딱 떠오르면 되죠. Q는 IT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전류가 지금 얼마예요? 5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Q는 IT 했을 때 이때 시간은 그 단위가 초를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얘는 1분이라 돼 있어요. 그럼 얘는 60초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300쿨롱이 나오겠더라. 답은 1번이죠. 다음으로 35번입니다. 다음은 삼상유도 전동기 고정자 권사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래요. 결선도에 알맞은 형태 및 결선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당하지 마시고요. 실제 그림상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맨 앞에 이걸 보면 A, B, C 뭔가 모르겠지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위쪽을 보니까 A1, B1, C1, A2, B2, C2, A3, B3, C3, A4, B4, C4. 이 A, B, C가 4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개념과 4라는 개념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선지를 보십시오. 보니까 삼상 사극이 눈에 띕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요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삼상을 의미를 하고요. 얘들이 몇 세트? 4세트가 있죠. 얘가 사극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결선을 봐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일단 요것도 안내를 드릴게요. 이 Y결선의 특징은요. 상 3개가 한 곳에 만나는 뭐가 있다? 중성점이 있다. 근데 델타는 중성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이거 보니까 뭐죠 이거? 뭐죠? A에서 선이 하나 들어왔고 B에서 하나 들어왔고 C에서 하나 들어왔고 세 놈이 만나는 점이네. 그쵸? 얘가 뭐겠습니까? 중성점. 그래서 이처럼 세 개가 만나는 점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y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델타.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를 해보십시오. 뭔가 세 개가 있네, 뭔가 네 세트가 있네. 그럼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3상 4극이라는 게임이 나오더라. 그리고 세 개가 묶여 있으면 y, 묶인 게 없으면 델타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을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당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솔직히 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셨으니까 혹시나 시험 문제 나왔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실 거야. 그죠? 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6번째.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단자 전압의 변화가 작은 직류 발전기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직권, 분권, 가동, 복권, 자동 복권이 있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분권 같은 경우에는, 정전압 특성이 있었지. 그러면 단자 전압의 변화가 적은 직류 발전기 당연히 2번이겠네.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친구야. 가동복권 발전기.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 가동복권 발전기는, 다시 분류를 하면, 과복권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평복권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복권은 뭐예요? 전압을 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그럼 평복권은 뭘까요? 전압이 평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복권은 완전한 정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전압 특성이고, 얘는 정전압 특성이 아니라 완전한 정전압이니까, 뭐가 답이 될까요? 바로 이런 게 답이 되겠죠. 그죠? 물론 얘가 뭐 평복권이라고 확실하게 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동복권 발전기는요, 우리가 평복권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놈이 복이 있을 때는 얘를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이점 하나 드러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37번.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4%인 삼성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소는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입력 있겠다, 손실 나와 있겠다. 이 문제는 출력비 쓰면 되죠. 실제 저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유도 전동기 계산 문제에 있어서 2차 기준으로 입력, 손실, 출력 중에 두 가지 이상 언급이 있다. 그러면 일단 1순위로 뭐 돌려라? 출력비를 돌려라. 우리 시험에서 2차 입력, 손실, 출력 요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이 언급된 문제는요, 대부분 얘를 활용하는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자, 여튼 이 출력비를 적어보면 2차 입력 P2대 2차 손실 PC2대 2차 출력 Pout은 1대 S 대 1-S랑 같더라. 요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은 출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요거 필요 없죠. 그럼 이렇게 놓고 우리 어떻게 쓰면 되죠? 대각으로 곱해서 서로 같더라. 그쵸? 그래서 두 개 곱하면 S 곱하기 P2는 PC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선 구할 준비가 다 됐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2차 동소는요, 일단 슬립부터 갖고 옵시다. 얼마? 4%, 0.04. 자, 그 다음에 2차 입력 얼마요? 한 가지, 이 2차 입력.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랍니까? 회전자 입력. 그죠? 자, 요놈이 얼마예요? 10kW. 그럼 끝났네요. 답은 0.4kW. 다음으로 38번째. 전기자장이 0.1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탄자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니까 전기자장, 다르게 내부장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기전력 관계식 중에 종류식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 분권 발전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따른 수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IA는 I 플러스 IF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는 V 플러스 IARA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단자 전압 아닙니까? 요놈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그대로 이항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씁시다. 지금 보면 기전력이 얼마요? 110.4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력 104A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장 0.1이죠. 그럼 끝났네요. 답은 100V겠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다음으로 39번. 수변전 설비에 고압회로에 걸린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기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전압기를 써야 되죠. 그쵸?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됩니까? 계측 장비용, 다르게 계기용 변압기를 써야 되죠. 그쵸? 이 계기용 변압기가 뭐 하는 친구야?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가지고 계측 장비에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딱 체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넘어갑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지금은 전압 기준으로 나왔죠. 근데 얘가 전류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전류기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계기용 변류기, 뭐 요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조금 드러나 주신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복습되고 혹시나 시험 문제 나오면 쾌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